IMF라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여기서 충격 보고서를 하나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 방법. 과연 이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이걸 먼저 한번 보시죠. IMF 국제통화기금이 대한민국에 충격 보고서를 하나를 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요. 지금처럼 돈 뿌리면 부가가치세는 올리고 근로소득세 감면자는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증세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증세. 와, 이거는 제가 봐서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물가가 또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로소득세 감면자를 줄이면 지금 대한민국에게는요. 한 3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보다 조금 한 4명 중에 1명은 확실히 됩니다. 4명 중에 1명은 근로소득세 한 푼도 안 냅니다. 예. 그런데 여기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이 과연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 등급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만큼 IMF의 충격 보고서는 제가 봐서 엄청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IMF는 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게다가 신용평가기관들도 저마다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재정이 이렇게 관리돼서는 안 된다. GDP 대비 일반적으로 3% 이내를 관리하는 게 맞거든요. 3% 이내.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렇게 해서 2016년에 마이너스 1.3%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돈을 워낙 풀어제꼈습니다. 2020년에 5.4% GDP 대비입니다. 2021년 마이너스 4.1%, 2022년 5.0%. 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줄이고 싶어도 전부 법으로 만들어놔서 줄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23년에도 마이너스 3.6%고요. 2024년에는 마이너스 4.1%, 올해는 마이너스 3.3%예요. 이렇게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IMF는요. 보고서를 통해서 정세해라 이거 정세해라. 정세 안 하면 니네 나라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국가 채무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합쳐서 48.4% GDP 대비거든요. 1281조 2천억 원. 이게 그만큼 충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가장 먼저 올려야 될 게 이 채무를 막으려면 자칫 말입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안 떨어지려면 정세를 해야 되는데 그 정세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부가가치세다. 선진국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는 굉장히 낮다. 이탈리아만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22%거든요. 프랑스는 20%, 영국도 20%, 독일도 19%입니다. 대한민국은 10%예요. 일본도 10%고 스위스나 캐나다는 굉장히 낮죠. 스위스는 8%, 캐나다는 7%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선진국 평균이 18.5%니까 대한민국의 부가세를 올리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부가세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번 다음 정부죠. 내일 이제 투표를 해서 탄생되는 정부가 다음 정부인데 이 정부가 부가세를 안 올린다? 아니면 다음 정부는 무조건 올려야 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증세가 안 되면 지금 국가 부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결국 증세된다는 부가세 낸다는 건 온 국민이 다 낸다는 거예요. 세금을. 온 국민이 세금을 다 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부가세는요. 최종 소비자에게 붙는 10% 세금이거든요. 내가 볼펜 한 자루를 사도 이 볼펜 한 자루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내가 풀을 사도 이 풀에는 소비자 부가가치세가 10%가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뭐 제가 아티소를 산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부가가치세가 10%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부가가치세를 내기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기 기저귀도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예요. 10%가 분유도 10%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가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충분히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충격적인 일이 여러분에게도 바로 다가올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만 원 준다고 하니까 받을 때는 좋은데요. 아마 말입니다. 자영업을 하든 가게 살림을 하든 돈을 쓰잖아요. 살림을 하기 위해 돈을 쓰는 거고 또 가게 장사를 하기 위해 돈을 쓰는 거거든요. 이때 말입니다. 세금이 10%가 더 올라가 10% 더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25만 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활비로 쓰는 돈이 예를 들어 300만 원이다 이러면요. 1년에 부가가치세를 최소한 30만 원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5만 원 받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안 올리는 게 더 좋습니까? 당연히 부가가치세 안 올리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저는 한 번밖에 못 받았어요. 25만 원 지원금을. 그런데 내년에도 30만 원, 후년에도 30만 원, 계속 30만 원씩 내야 돼요. 근데 30만 원씩만 낼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소득 기준을 보면 470만 원, 이 정도 넘어가거든요. 그걸 감안을 했을 때 10% 세금을 낸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저는 여러분 돈 뿌리는 게 결국 여러분들이 다 덮었습니다. 게다가 부가가치세만 올려서는 모든 게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게 지금 IMF의 보고서예요. 결국은 근로소득세도 올려야 된다 이거죠. 근로소득세를 올리는 건 문제가 아니고요.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면제하는 비중을 줄이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마 이것은요. 김문수 후보의 정책에도 나와 있고요.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2014년만 하더라도 근로소득세 면제자가 반이었어요. 반. 48.1%. 절반은 근로소득세. 일하고 나서 소득세를 안 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줄어서 2020년에는 37.2%까지 줄었거든요. 여기에다가 2023년에는 33%까지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줄이긴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결국 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요. 지금 33%의 소득세 면제자 비중을 장기적으로는 20%까지 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내려야 되는 걸로 보이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로소득세가 많거든요. 한국이 33%고요. 미국은 2019년 기준으로 31.5% 이거 많이 내려갔습니다. 호주는 2018년 기준으로 15.5%고요. 일본 여기는요. 2020년 기준으로 15.1%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입니다. 근로소득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은 것 중에 일정 부분을 면세받거나 아니면 몽땅 면세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낸다는 뜻이에요. 아마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겁니다. 저는 그게 진짜 충격적인 요소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돈 뿌리고 현금 살포하고 이것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들 주머니에서 돈 내지 않는다고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단 한 푼이라도 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금 폭탄을 안겨주고 본인은 지금 호가호의라고 해야 되나요? 호의호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호원도 몇십 명 데리고 있으면서 커피 한 잔에 3,000원, 4,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돈을 또 받아요. 연금도 받는 데다가. 나라 경제는 다 망쳐놓고 말입니다. 참 그런 걸 보면 답답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돈 뿌리잖아요. 여러분 부담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결국은 그때 가서 후회해본들 늦지 않습니다.
얼마나 돈 뿌렸는지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154조 1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만들어서 뿌렸어요. 다른 대통령 때를 보면 두 자릿수예요. 여긴 세 자릿수고. 윤석열 정부는 억지로 뿌린 거죠. 억지로. 13조 8천억 원. 이거는 뭐 윤석열 정부가 뿌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뿌리기 싫었거든요. 돈 뿌려서 나라 만들어봤자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IMF 국제통화기금이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정세를 해야 된다.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근로소득세 면제자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까지 공고한 것은 그만큼 부채 폭탄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IMF의 충격적인 보고서에 따른 섬뜩한 경고 반드시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